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호 선교사입니다. 남북 통일보다 먼저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 개방 없는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됩니다. 북한이 개방되어야 남북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개방되는 것을 하루속히 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북한의 본질이라는 방송을 보고 드디어 악플을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저의 방송을 청취해 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악플을 보고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하며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여 설득을 하든지 설득을 당하든지 하자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야 꼴통 보수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 중에는 평소에는 좌파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자 자신이 당당히 좌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중에서도 김일성을 찬양하지는 않지만 잘못되었다고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탈북한 사람들 중에는 김일성을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일성이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따져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대한 김일성의 본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성이가 위대한 것은 어릴 때부터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동북 항일연군 1로군 양정우 아래 제2방명군장으로 지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때 김일성의 이름이 드러난 것이 보천보 전투였습니다. 이것은 동아일보가 특필을 하였습니다. 만주에 있던 독립군이 한방 국경을 넘어 들어와서 보천보 주재소를 습격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역사학자는 이 습격 사건으로 민간인 2명, 유립집 주인 1명, 순사의 딸 2살짜리 여자 아이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동북 항일연군은 이 사건으로 739명이 검거되고 188명이 기소되어 조직이 괴멸되는 위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소소한 전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은 가대 포장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김일성이는 비적이라고 주장하는 해방 후에 신문 기사도 많이 있습니다. 김일성의 부하의 명수는 한 500명이 달했고 그 중에서도 비적 활동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촌리를 다니면서 곡식과 재물을 있는 대로 빼앗았습니다. 만일 조금만이라도 불만을 말하면 집을 불사르고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1939년 일본의 대대적인 토벌 작업으로 1940년 소련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스리스크 근처 하마탄에서 김정일은 출생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나지돌리나에라고 합니다. 1942년 7월 하바로브스크 인근 바츠코에라는 마을에 북야영에서 항일연군 망명자들을 수용하는 88여단이 창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대의계급으로 1대대 대대장이 되어서 8.15 해방 때까지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김일성은 1945년에 소련군들과 함께 북한에 들어옵니다. 이때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 평양에 도착한 9월 22일경부터 김일성은 비밀리 정치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부대가 전투를 하여 북한 땅을 수복한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원자탄 2방으로 항복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족을 일본군에서부터 구한 위대한 장군님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1940년부터 1945년까지 한 번도 전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의 문서를 보면 바로 나타나는 사실들입니다. 김일성의 위대성은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4살에
소련군 소자가 북한 전체를 호령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자손 3대까지 북한의 최고의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김일성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그의 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났던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성은 중국어와 러시아 언어를 아주 잘 구사한 것 같습니다. 1940년 소련에 들어가서 5년 안에 가장 언어 훈련을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20년간 생활한 저도 아직도 러시아 말을 잘 못합니다. 고려인 중에는 평생을 러시아 말을 배우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말과 조선 말을 잘하는 고려인들을 보면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가 러시아 말을 몰라서 한국말로 소통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잘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946년에 스탈린과 만나서 식사하는 장면을 보면 통역 없이 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일성의 언어가 그보다 15살 많은 남노당 오랜 당수 박헌용을 제치고 최고의 통치자가 된 결정적인 원인인 것 같습니다. 김일성이가 그의 아들 김정일에게도 소련말을 열심히 공부시킨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젊은 나이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데 그 이름은 김일성 장군이라는 것이 큰 목을 했습니다. 소련군은 젊은 소자인 김일성이를 세울 때 조선 사람들에게 풍문으로 전해지는 김일성 장군에 대한 것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련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 마피아 똘마니의 기질이 높이 산 것 같습니다. 스탈린은 그것을 가장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김일성이 위대한 것은 특별히 주변의 동료들을 잘 숙청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국전쟁을 일으키고 패배한 책임을 남노당 당수인 박헌영에게 돌려서 그를 숙청하였습니다. 남노당 졸개들은 스탈린이 죽기 전에 일찍이 처형하였으나 박헌영은 바로 처형하지 못하고 스탈린이 죽고 난 이후에 처형을 하였습니다. 북한군 2인자로 한국전쟁을 같이 치룬 그의 제목은 미군의 스파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국공내전을 참여하였다가 한국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도 전쟁이 끝난 후에 모두 숙청이 되었습니다. 2인자격인 연안파 김원봉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숙청이 됐습니다. 또 소련파 허가에 속한 많은 사람들도 뿌리채 제거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숙청할 때는 가족과 친지, 지인까지도 싹을 잘라버렸습니다. 심지어는 팔판여단에 소속되었던 빨치산 사람들까지도 처형을 하였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가 망하게 하고 마피아 독재국가를 만든 장본인이 김일성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에 애국 공산주의자들을 모조리 처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이가 한 위대한 업적은 53년 한국전쟁 전후의 재건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북한의 한 도시씩을 맡아서 재건하는 데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동독은 함흥을 맡아서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목독동의 행정 잘못으로 4,500만 명이 굶어 죽는 상태에서도 북한의 식량은 풍족하였습니다. 북한은 원래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외부에서 식량을 수입하지 못하고 농사가 망치면 고난행군 같은 것으로 아사자가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60년대 멀리 있는 큐바에서 설탕까지 지원을 잘 받아 당과자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공산권 나라에서 북한에게 지원한 돈은 19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김정일이가 등장하기 전 1970년 초반까지는 괜찮았다고 합니다. 남한에서 김일성을 존경하지도 않지만 욕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주사파의 교육의 효과를 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1970년 전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이야기는 북한이 사회주의가 처음에는 성공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못 사는 것은 미국의 간섭 때문에 못 사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본질은 인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완성이 아닙니다. 재물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뇌를 통한 속임 정치와 공포 정치의 일환입니다. 김일성의 본질은 권력 유지에 있습니다. 전쟁으로 300만 명을 희생시킨 전범을 북한의 사회주의 완성자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좀 김일성의 본질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철의 장막을 치고 은폐 국가로 만들어 2천만을 노예로 만들어 고통을 받게 한 장본인임을 왜 모릅니까? 북한에서 살아온 사람도 인터넷에 김일성이라고 치면 나오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탈북자들도 위대한 김일성 수령의 본질을 이제는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사팔들이 탈북자를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이들을 가족을 배신한 자고 이들의 말은 믿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탈북자들도 탈북하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김일성을 욕하면 왜 우리 수령님을 욕하느냐고 싸움하자고 달려듭니다. 지금은 소련이나 동유럽 기밀 문서가 모두 드러나서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사방의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사파 중에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말을 바꾸어서 남침할 여러 가지 조건을 남쪽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일성은 북한의 세습제 공산 독재 국가를 세운 자입니다. 6.25 전쟁을 일으켰던 침략자고 전범자입니다. 6.25 전쟁이 휴전으로 끝나지 않고 유엔군의 승리로 돌아갔다면 전범 재판의 회복감이 될 것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빈 라덴을 존경하고 프랑스 국민들이 히틀러를 존경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일성을 존경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한국 침략의 원흉인 일본의 데라우치 마사케오나 이토 히로부미를 존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 김정은이를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남한에 숨어서 활동하고 있는 간첩이나 주사파뿐이 없습니다. 70년간 세뇌를 당하고 노예 같은 삶을 살면서도 존경한다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북한의 눈치를 보는 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사회주의의 완성을 위하여 김일성을 존경하지 마십시오. 김일성이나 스탈린 때문에 공산주의가 망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합시다. 거짓으로 만든 산은 항상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택시 기사와 김일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스탈린이나 똑같은 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김일성 본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되어서도 김일성인을 존경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공산주의의 이념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의 이념이나 사회주의 이념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냐 김일성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복음이냐 사회주의 이념이냐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2021년 하나님의 지혜로 북한이 개방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느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하부에 있는
북한 개방이라는 마크를 클릭하면 지나간 방송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